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탓에 곤두박질 친 영화관 사업이라고 제목이 있는데, 이 CJ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선? 이 CJ, CGV, CJ의 그 모회사입니다. 밑에 자회사 CGV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티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임영웅 씨가 CGV에서 영화를 개봉했고요. 티빙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업을 함께 도모했습니다. 이런 CGV가 최근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화관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로 거의 영화관이 문을 닫다시피 했습니다. 개봉하는 영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 칸 자리 띄우기 않고 두 칸 자리 띄우기 않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관객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설사 한 칸 띄우기, 두 칸 띄우기를 했다 하더라도 볼 영화가 없어서 관객들이 거의 영화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많은 배우들이나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안정적으로 주는 OTT, 즉 넷플릭스 같은 것과 함께 연계해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지, 이렇게 영화를 힘들게 찍어서 CGV에 개봉하고 개봉관을 잡아서 개봉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내수용의 영화를 만들 바에는 넷플릭스랑 손잡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배우가 되는 걸 더 꿈꿉니다. 이래저래 CGV가 사면 초가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회사인 CJ도 어려워지는 게 마찬가지죠. 자, 그런 고민 끝에 CJ가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이 CGV를 살리기 위해서 1조 원의 돈을 수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런 가운데 이명웅 씨에 대해서 여기 거론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 사업에서 이렇게 CGV가 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한 게 있다면 뭐가 성공했습니까? BTS 영화, 이명웅 콘서트, 스포츠 경기 실황. 즉, 정식적인 영화가 아니라 대한 컨텐츠가 큰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로 고전하던 이런 CGV가 지난 5월에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미 상반기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어떤 콘텐츠로 말이죠? 바로 BTS 영화, 이명웅 콘서트. 특히 이명웅 콘서트가 아주 톡톡히 큰 효자 노릇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끄는, 어떻게 보면은 문화 강국인 코리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바로 CJ입니다. CJ, 우리나라에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바로 CJ인데, 그 CJ 안에서도 임영웅 씨가 아주 큰 대형 콘텐츠라는 거죠. 어떻게 따지면 좀 과장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K 콘텐츠를 이끄는 게 BTS, 임영웅, 그리고 여러 뭐 아이돌 그룹, 이런 그룹들이 우리나라의 K 콘텐츠를 이끄는 산업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 관련한 이 산업, 콘서트, 영화, 그리고 예능, 그리고 뮤직비디오 등등등등, 이런 산업들이 많은 대기업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끊임없이 임영웅 씨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올해는요. 올 하반기가 남았죠. 이제 6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또 임영웅 씨가 어떤 콘텐츠로 우리들에게 찾아올지 너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임영웅 씨가 팬들과 토크를 하다가 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나는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하시냐?"라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죠. 근데 많은 분들께서 어떤 이야기했죠? "아, 저희는 예능을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자주자주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임영웅 씨가 "아, 그래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제가 여행 가서 이런저런 즐길 거리를 즐기고 또 먹는 모습,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는 거, 그런 건 어때요?" 라고 좀 즉흥적으로 질문을 던지긴 했지만, 임영웅 씨가 올 하반기에는 뭐 정규 앨범을 비롯해서, 정규 앨범이 내면 당연히 콘서트도 하겠죠. 그와 또 별개로 또한 이런 콘서트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만들어질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또 이 갖가지 예능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올 하반기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즐길 준비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또 어떤 뉴스가 있냐면요. 임영웅, 김호중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가수들이 지금 거론됐습니다. 지금 전성기 중이다. 그리고 나머지 가수들은 그 사세다. 그들이 사는 세상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뭐냐면 자, 이 기사는요. 상반기 가요계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수들을 비교한 기사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 이 안에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느냐. 자, 임영웅은 올해도 천하를 호령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다. 자, 임영웅 씨가 발표한 여러 노래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노래들이 있죠. 이 15곡 이상이 최근까지도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 톱 100의 차트를 접수를 했다. 그리고 또 모래알갱이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모래알갱이의 인기는 무엇이죠? 임영웅 씨의 자작곡이잖아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엄청난 재능을 발휘한 겁니다. 아티스트로서 한 발짝 더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모래알갱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각종 주요 음원 사이트 진입, 서클 차트, 디지털, 다운로드, BGM, 벨소리, 통화 연결음 모두 1위에 랭크됐다. 무려 5관왕을 안았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리고 임영웅 씨 최근에는 뭐죠? 출연! 음악방송 출연도 없이도 쇼 음악 중심에서 1위를 당당하게 차지하면서 명불허전 레전드임을 입증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위, 각종 인기 투표 정상 등등등등 이렇게 임영웅 씨에 대한 엄청난 기록들이 써 있습니다. 또 미국 LA에서 진행한 이 콘서트 실황 그리고 마이 리틀 히어로 시청률 자 그리고 또 임영웅 씨 K리그 시축 뭐 이런 등등등등의 이야기들을 쭉 썼습니다. 임영웅 씨가 45,000명이 몰리면서 엄청난 인기를 증명했다. 이런 거죠. 하지만 트로트 오디션 2세대 출신들은 팬덤 형성이 좀 활발하지 못하다. 특히 미스터 트롯 시즌 1을 연출한 서혜진 PD가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를 설립해서 불타는 트롯을 론칭을 했죠. 그래서 엄청 트로트 시장이 폭발할 것이라고 업계의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그들만의 리그에서 끝났다. 그러면서 불타는 트롯맨의 1등부터 7등까지 쭉 썼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톱5의 가수의 이름을 잘 모른다, 대중들이. 그리고 미스터 트롯 2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자, 톱7이 누군지 모른다, 대중들은. 그래서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 2가 고전 중이다. 뿐만 아니라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이 황영우 씨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그램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무지성 팬덤. 아직까지도 황영우 씨 팬들은 심심하면 저한테 와 가지고 악플을 그렇게 달더라고요. 잊을만 하면 와서 악플을 달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자, 이 황영웅 씨 팬덤에 대한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팬덤만 가지고 활동을 밀어붙이는 게 맞는지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몇 개 또 인터넷 신문사는 또 황영웅 씨 콘텐츠를 그렇게 막 다루더라고. 황영웅이 뭐 투표에서 1 등했다. 이거야말로 그들만의 리그죠. 이런 인터넷 신문사들 팬덤을 그렇게 경쟁을 막 해 가지고 자기들 사업하기 바쁜 인터넷 신문사들이 있습니다. 투표로 막 경쟁하는 거죠. 그 뭐 1등 했으면 자기들 언론사에서 1등 했으면은 이 팬덤을 더 부추겨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벨소리부터 시작해서 뭐 앱 개발해 가지고 돈 벌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 몇몇 뭐 인터넷 신문사 굉장히 실망스러운 데가 많은데 그냥 그런 뉴스는 저는 아예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언론사들이 좀 있긴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임영웅 씨의 상반기 결산을 너무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하반기는 솔직히 더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기록과 또 어떤 좋은 노래들을 임영웅 씨가 발표를 할지 또 예능에서도 또 다른 모습도 선보이지 않을까 지금 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에 임영웅 씨 모교에 무려 3,500만 원이나 발전 기부금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 금액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정말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 대단하십니다.
사실 이 동북부 영웅시대에서 우리 수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또 이분이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셨습니다. 몇 개월 동안 진짜 잠도 못 주무시고 굉장히 이 행사 기획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요. 또 다른 영웅시대도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마어마무시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이분들이 바로 임영웅 씨 모교인 경복대학교에 이렇게 3,5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내신 분들이 있는데요. 발전 기금이죠. 자, 올해 제1회 히어로 콘테스트 우당 아트홀에서 2시간 30분 동안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임영웅 팬클럽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가 경복대학교 실용음악학과에 3,500만 원이 넘는 발전 기부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 발전 기금 전달은 임영웅 씨의 33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후배들의 음악 활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팬심의 발로다. 이렇게 밝혔죠. 자, 우리 영웅시대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임영웅 가수처럼 후배들이 위로와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서 잘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1회 히어로 콘테스트를 기획하고 서울 동북부 지역 임원진들과 함께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콘서트 현장 같이 대단합니다. 진짜 이 사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이 콘테스트도 열었고요. 이렇게 밥을 먹는 시간도 있었나 봅니다. 자,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량구, 그리고 구리, 남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인근하는 260여 명의 팬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또 이 학교의 실용음악과 남유진 겸임 교수가 지도하는 노래교실에서 참여해서 임영웅의 보금자리를 함께 부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이 콘테스트 2시간 30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예선을 거쳐서 결선에 올라온 총 12팀이 임영웅이 불렀던 노래들로 경연을 펼쳤고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등 12팀 모두에게 장학금이 수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임영웅과 어썸블라에서 활동했던 경복대학교 실용음악과 이웅희 교수와 학과장 김성재 교수가 임영웅의 신곡 모래알갱이를 듀엣으로 불러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 영상도 너무 보고 싶네요. 어떻게 볼 수 없을까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있었던 영웅시대 행사 중에서 정말 하이라이트자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서울 동북부 영웅시대 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이런 많은 선행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